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트럼프 부정선거에 개입을 할 것인가인데요. 우선 부정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첫째, 부정선거를 개입하고 나서 얻는 이익이 있는가. 둘째, 개입 후에 치러야 대가가 있는가. 즉 리스크 말하는 거죠. 리스크. 셋째, 개입할 명분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세세히 따져봐야 된다. 우선 첫째, 미국이 얻는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익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트럼프는 반드시 개입을 해야 돼요.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개입하지 않아서 정권을 좌파들에게 넘겨줄 경우 트럼프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질 확률이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왜 질 확률이 높아지냐? 그 이유는 머지않은 미래 대만 해협에서 그 전쟁이 발발할 예정이요. 해양 전쟁이죠. 대만에서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섬나라니까. 그런데 미국은 군함을 건조할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해양 전쟁에서 그 무기의 퀄리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기의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게 무기의 숫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군함이겠죠. 근데 군함은 어마어마한 제조업 능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배 하나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대에 막 1조 이상 불린 게 기본이잖아요. 그냥 선박도 1조가 기본인데 하물며 군함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제조업 능력을 미국은 과거에는 아주 뛰어났었는데 레이건 대통령 때 제조업이 돈 안 된다고 다 서비스업으로 전향해야 된다고 해서 제조업을 미국이 아닌 중국한테 떠먹겨 버렸습니다. 근데 군함 군축을 못해서 군함 수가 딸리면 대한해협에서 당연히 패전을 할 것이고 패전을 하면 대만은 그대로 중국에게 넘어가겠죠. 일본하고 싸울 때하고는 사정이 다른 게 대만은 중국에선 가까운데 미국에선 멀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해당 전투를 이겨야만이 지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장 눈앞에 있는 전투부터 지게 확정되면 미국은 그 중국에게 패권 자리를 넘겨줘야 된다. 왜? 그 현대사회에서 그 패권 국가랑 곧 아시아를 지배하는 국가거든요. 왜냐면 아시아에 흐르는 돈이 가장 많아요. 그 아메리카 대륙이랑 유럽 다 합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아시아를 중국에게 내준다는 것은 세계 패권을 잇는 것과 동일하고 세계 패권을 잇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어를 영어처럼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물론 이 중국이 대만처럼 자유중국이면 크게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유중국이면 솔직히 우리가 껴선 안 되죠. 둘이 싸우는데. 근데 중국은 명확히 공산당이고 공산당은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억압하면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실 거예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끔찍한 미래를 겪지 않으려면 트럼프는 반드시 한국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볼게요. 하지만 아무리 필요로 하다 해도 개입 후에 치러야 할 리스크가 어떤지 살펴는 봐야겠죠? 미국이 아무리 한국을 필요로 해도 한국에서 개입했다는 이유로 반발이 심해지면 미국도 개입하는데 힘이 들고 개입을 한다고 해도 개입을 통해서 결과를 바꾸기 어려워요. 왜? 사건이 일어난 곳은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잖아요. 원래 거리가 멀면 영향력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반드시 윤통의 지지율의 5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분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우선 명분은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아니 정확히 개입해서 도와주는 선에서 끝난다고 하면 정말로 다행이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은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을 다 굴복을 시켜 오셨는데요. 따지고 보면 다 그럴듯한 명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국가들도 캐나다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력이 클 수 있겠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 캐나다는 완전히 미국에게 100% 종속된 그 경제를 유지하지만 대한민국은 적어도 수출을 글로벌하게 하거든요. 물론 미국의 매출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캐나다처럼 막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거기에 캐나다도 어쨌든 제조업이 형편없어서 현재 미국이 캐나다를 필요로 하는 게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요도에서 따지면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한국이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의 상대를 할 때도 나름의 명분이 있었는데 하물며 한국이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명분이 차다 못해 막 넘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개입을 해서 도와준 선에서 끝나면 다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명분이 왜 넘치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2020년 미국 46대인가? 그때 대선에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맞붙었잖아요. 그때 대선은 완전히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대한항공 가짜투표지 운반 사건인데 그때 대한항공이 어떤 스테이트에 바이든이라고 기표된 가짜투표용지들을 대거 실어가지고 날랐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고 부정선거에 개입한 거는 사실 내정에 간섭한 거거든요. 물론 그때는 부정선거를 개입해서 도와준
리퍼블리컨 쪽이 이겼기 때문에 제재를 면할 수 있었지만 그때 부정선거로 인해서 낙선한 피해자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이 트럼프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돌아왔어.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약소국이 감히 개입을 했어. 여러분이면 그 약속을 가만 놔둘 겁니까? 와, 저도 가만 안 둬요. 무조건 짓밟을 건데, 그래가지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으면 대한민국도 제재 대상이에요. 왜? 부정선거를 개입했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웹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이번 정권은 저번 정권과 다릅니다. 저도 사실 부정선거 피해자고 우리 같이 부정선거 잡아봅시다 하고 손을 내밀고 공조작전을 해가지고 이번에 계엄령을 터뜨리신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수많은 기사가 실려 있었고, 특히 이거 유튜버 원영석의 진실정치란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에 있는 원영석 기사님이 4년 전에도 다루셨고, 그리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다루셨어요. 거기 가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하시면 제 말이 거짓이 아님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윤통의 결단을 통해서 원수에서 동지가 됐죠. 하지만 트럼프가 최근에 이런 경고를 했어요. 만약 윤 탄핵되면 미국군 한미 연합훈련부터 중단을 시킨다고. 이게 무엇이겠어요?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거는 널 동맹으로 생각할지 말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이게 말이 검토지? 사실상 너는 레드스테이트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윤석열 제발 탄핵되지 말라라는 속내가 들어있는 거죠. 왜? 윤석열이 탄핵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트럼프가 우리나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무도회장에서 주한미군이랑 영상통화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로 개입할 명분? 이거는 솔직히 개입을 안 하면 미국이 호구인 거죠. 아니, 우리나라는 멋대로 개입을 했는데 복수하는 차원에서로도 개입을 해야지. 개입 안 하면 이거 미국이 완전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비록 제가 한국인이라지만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을이 된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것을 동의할 미국인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한국인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본토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네? Especially Republicans. 게다가 트럼프가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걸 두고 볼 사람입니까? 이거 첫날 서명에서 바이든이 거꾸로 돌아가는 정책 싸그리 다 폐기한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 손으로만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는데 트럼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도와줍니다. 왜? 트럼프도 우리를 필요하니까. 이것은 원영석, 박주현 변호사, 신인균, 그리고 기타 등등 수많은 국제정치를 아는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니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 트럼프가 개입했을 때 그 효과가 제대로 먹히기 위해서는 우파 국민들이 분전해야 되고 시위를 최대한 많이 참여해야 되면 여론 정화를 수시로 해야 된다. 그리고 법안도 당연히 계속 반대해서 민심이 얼마나 매서운지 미국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미리 견제를 해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올린 영상을 통해서 절망 회로가 사라지고 트럼프에 대한 믿음이 생겼길 바라며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